총파업 엄정 대응. 화물연대가 그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할 것과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지난 2020년 도입돼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요. 정부 여당은 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의 당시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정부가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미경 의원님, 정부가 논의를 미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논의를 한번 해볼 수는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 들고 나오는 게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품목 확대까지 예, 지금 그렇습니다. 들고 나오면서 하니까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 진짜 안전운임제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말하자면 그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네. 또 민노총이 또 정치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우리 그 기업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그 안전운임제라는 게 그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각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닌 또 이 최저임금제로 인한 피해를 지금 사실은 여러 이 기업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화물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도입하는 순간에 또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는 그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조율을 좀 해서 이 기업도 좀 살 수 있고 또 화물연대 측도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파업을 시작하니까 아마 이번에는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파업했을 때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파업했을 예, 때요. 이렇게, 우리가 네. 입은 피해가 지금 1조 6천억 이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노총 측에서 지금 국가 경제를 제발 좀 생각해주고 정부와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제처럼 경제적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시멘트 출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 아래로 줄면서 건설 현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주유소도 기름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2, 3일만 하면 일주일치가 다 소실되는 거지. 이게 하루에 100만 원씩 손해난다고 보면 되지. 당연히 불편하죠. 내가 손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밥인데 밥을 못 먹으면 똑같은 거죠. 기름값도 비싼데 그 대안을 더 찾아주면 더 좋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차가 없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겨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대안을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파업이 길어지면 국민 불편은 물론 경제 타격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 발언 중에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도 화물차 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계 자료로도 나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율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양측의 네.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정부가 아쉬운 부분은 지난 6월에 파업하고 나서 합의하기로 하고 조율하기로 하고 파업을 접었는데 그 뒤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네.
지금 왜냐하면 일몰제가 되면 12월이면 이제 이 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율을 하고 협상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할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연말 닥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토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이게 뭐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뭐 운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잘못됐죠. 그러나 파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노동권이 보장돼 있고 파업을 하는 게 보장돼 있는데 파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 몰아붙이면 안 되고 저는 불러서 또는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조율하는 능력이 정부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3년 동안 또 이걸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 부분 가지고 화물연대와 논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양측이 앉아서 협상과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일단 화물연대가 정부 안을 받아들이고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3+3이라 그러는데요. 이미 네. 정부 측,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3년 일몰제의 시한 연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문제는 3개 품목으로의 확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개 품목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경제적 판단이 있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이것은 과도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3년 연장은 정부가 내놨고 3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맞서 있으니까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파업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협상 테이블에 놓고 이것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지난 6월에 화물연대 총파업 때 8일간 엄포만 정부가 놓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하지 않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정부는 그런 우를 이번에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아직까지는 경고가 있습니다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화물연대 차주들에게도 이게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허 취소를 내릴 수가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옮기는 벌크 컨테이너 트레이너 그리고 이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오일 탱크 롤이 이 2개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서민 경제에 막대한 지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서민들 걱정,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걸 얼마든지 논의의 장으로 정치권이 끌어들여서 타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야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네, 강대강이라는 얘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 개시 명령 도입된 이후 아직 발효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왜 아직까지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을까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업무 개시 명령 요건 자체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그 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그 업무 개시 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찾아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단계가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4항에 이게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효가 되면 이 운송 사업자 등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있고 만약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동안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제재 그 수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발의가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발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나아가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남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합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처리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논의의 장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 그리고 정부 측도 나오고 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국회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을 대표해서 모인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을 좀 마련하고 양측을 불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뭐 양측 다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까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을 몇 개를 좀 조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쪽이 예를 들면 정부가 어쨌든 결정권을 갖고 있고 지금 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자꾸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면 사실은 노동자 계층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네.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국회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좀 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게요. 그 학교 노동자들 또 급식과 관련된 분들, 네. 돌봄과 관련된 분들이 일단 본보기 파업하고 이 여러 가지 준법 투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밀려드는 느낌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네. 또 당장 돌봄이라든가 급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질이 한참 떨어진 도시락을 받게 된 아동들도 그렇고 부모님들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또 예.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써가지고 아동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런 피해가 국민 실생활로 지금 자꾸 파급이 되는 것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게 지금 늦출 때가 아닙니다. 이 빨리 타협하고 빨리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봐요. 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내놨는데요. 이게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다봤습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